제가 피부과도 20년을 했지만 화장품도 10년을 만들었잖아요. 딱 성분만 보면 알죠. 이건 이미 진짜 좋은데 일본에서 진짜 유명하거든요. 일본 국민템.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기미 중에 기가 막히게 잘 듣는 기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미냐 하면,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가격이 쌉니다. 10,000원대입니다. 피부는 성현철. 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성현철입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제품들은 전부 모두 성분이 매우 좋고요. 가격도 하나 빼고는 다 10,000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각 가정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꿀템들입니다. 종류는 여드름, 피부 재생, 화상, 기미, 이렇게 4가지입니다.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미 치료를 하는 연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오늘 탁 집어서 한 개씩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분과 가격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이 성분도 좋고 가격도 좋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4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약국 꿀템,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비판텐입니다. 가격대는 10,000원대입니다. 비판텐은 덱스판테놀이 주 성분입니다. 비타민 B5고요.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고 손상된 피부, 그 다음에 염증이 어느 정도 생긴 그런 피부도 복원해주는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피부가 복원이 돼요? 그럼요. 비판텐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은 피부 염증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판텐이 왜 제가 선택했냐고 하면, 비판텐은 그 성분 자체가 피부 재생, 그 다음에 피부 염증 개선, 피부 염증 치료, 이런 개념의 일반 의약품이고, 그 성분은 널리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이 비판텐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당연히 피부과 전공의 시절이겠죠. 스테로이드를 쓸 수 없는 특수한 환경이 있어요. 특히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우리 애기들 보면 이렇게 볼이 빨개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왜 볼이 빨개지냐면, 이 볼이 피부가 약한데 비비거나 침을 많이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침을 진짜 많이 흘렸는데 침이 이렇게 질질질 흐르는 애들은 여기가 짓무르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기저귀 같은 거 보면 이제 응가하고 나면 그게 좀 오래되거나 피부 예민한 애들은 거기가 막 헐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스테로이드를 쓰기에는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약물이 비판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비판텐을 약국 꿀템으로 선정한 겁니다. 스테로이드가 없으니까 이건 좀 많이 발라도, 오래 발라도, 자주 발라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효과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장벽이 막 복원된다라고 했는데 과장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냥 그럼 평소에 발라도 좋은 거예요? 평소에 발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 중에 덱스판테놀 들어가 있는 성분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라로슈포제의 시카플라스트 B5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 화장품 보시면 정말 뻑뻑해요. 바세린보다 뻑뻑한가요? 바세린은 약간 끈적이긴 하지만 발리는 건 잘 발리는데, 얘는 꾸덕꾸덕해서 발릴 때 이거 너무 심하게 안 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뻑뻑한데요. 비판텐에 있는 덱스판테놀 성분이 화장품으로 넘어간 게 라로슈포제의 시카플라스트입니다. 시카가 우리 보통 흉터, 상처라는 걸 뜻하는데요. 그만큼 상처나 흉터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피부 재생 물질이죠. 그럼 비판텐은요, 언제 바르면 가장 좋나요? 바세린하고 비슷한데요. 피부가 많이 손상받았을 때, 또는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발라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피부가 칼바람을 맞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공기로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바짝바짝 말라서 막 갈라지듯이 땡겨요. 그럴 때는 비판텐을 발라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바세린은 발라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면 그 보호막 안에서 우리 피부가 스스로 재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판텐 같은 성분은 그 피부 재생 자체를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킨 로션 쓰듯이 매일매일 발라도 괜찮겠네요. 매일매일 발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연고이기 때문에 매일 발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매일 바르실 거라고 하면 비판텐의 핵심 성분인 덱스판테놀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비판텐은 약물이잖아요. 화장품용으로 개발되지는 않았어요. 양도 소량이고 발림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물이기 때문에 방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일 데일리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비판텐보다는 그냥 비판텐의 핵심 성분 덱스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종류를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성분입니다. 이거 그냥 쓰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랑 같이 써주면 가장 좋을까요? 덱스판테놀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데카솔과 같이 쓰면 꿀조합입니다. 같이 쓰면 더 좋고, 마데카솔의 마데카소사이드, 비판텐의 덱스판테놀이 피부 재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완전 처음에 찍었던 게 마데카솔이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좋은데 굳이 마데카솔을 매일 쓰고 싶다면 다른 거를 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첫 촬영 때였던 것 같은데 마데카솔을 데일리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 마데카솔 성분을 쓰고 싶으시면 마데카 크림을 쓰면 되고, 비판텐은 의약품이고 매일 쓰기에는 부담스러우니 그런 경우에는 핵심 성분인 덱스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장품 종류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약국 꿀템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꿀템은 트란슈노2 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유일하게 먹는 약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이거 뭐에 쓰는 약이에요?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더 유명한 약이에요. 트란시노2는 일본에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약사님이 계시는 그런 돈키호테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안에 트라넥삼산이라고 해서 일종의 지혈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혈제 성분이 멜라닌의 합성을 조금 줄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에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대중화돼 있어요. 일본에서는 기미를 간반이라고 하는데 간반 치료에서 트란시노 같은 트라넥삼산 성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토닝을 기본으로 삼고 있죠. 기미가 진짜 치료하기 힘든 질환입니다. 기미를 정복한다면 아마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란시노2라는 이런 약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약이 원래 지혈제이기 때문에 고용량을 쓰면 혈액이 굳을 수 있는 혈전이라고 해서 혈액 안에 있는 혈액 덩어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고, 호르몬 질환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약물이긴 하지만 저용량, 트란시노2에 들어가 있는 용량은 저용량입니다. 그 저용량을 썼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이것도 주의해서 쓰긴 하셔야 됩니다. 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쓰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트란시노2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미 중에 트란시노2가 기가 막히게 잘 드는 기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미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 딱 뚜렷하지 않고 안쪽에서 약간 뭉게 올라오는 느낌. 기미는 나와 있는 색소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색소가 생성되고 해서 뭉게 올라오는 그런 색소를 뜻합니다. 생산되는 색소가 있는 거죠. 그런 생산되는 색소가 있는 기미 같은 경우에는 트란시노2 같은 약물을 쓰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란시노2를 한 달 사용하게 되면 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꽤 비싼 편이지만 우리가 그 대척점에 있는 토닝이나 이런 치료에 비하면 그래도 꽤 싼 편이고, 또 토닝이 극복하지 못하는 안쪽에서 뭉게 나오는 그런 기미에는 토닝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트란시노2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트란시노2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트라넥삼산이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약물은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처방비가 조금 들긴 하지만 트라넥삼산이 들어가 있는 그 약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런 약을 처방받아서 쓰신다면 한 달에 1, 2만 원대로도 치료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약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기미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 한번 밑절 본전이잖아요. 부작용 없는 거잖아요. 부작용이 없진 않죠.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있지만 저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2개월 이내로 짧게 사용했을 때는 거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미 좀 걱정이신 분들은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셔도 짧은 기간이라도 해보시면 효과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토닝 같은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물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약물을 남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꼭 2달 이내로 짧게 써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쉬면서 2달 정도의 텀을 주면서 조금씩 써보시고, 너무 혼자서 길게 쓰지 마시고 반드시 중간에 피부과 같은 데서 진단이나 진료 같은 걸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 강국이잖아요. 근데 왜 일본에서는 이 약이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희 이런 상황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토닝 같은 레이저 치료도 잘 안 합니다. 돈키호테 가면 양배추로 만든 그런 위장약도 있잖아요.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발달한 겁니다. 원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약의 효능이 전문의로서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강력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듣는 분들은 정말 약을 쓸 때마다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안 듣는 기미 케이스에는 쓴다고 해서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좀 원장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원장님 말을 믿고 딱 드셨는데 에이 효과 없어, 원장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기미는 진단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얼굴에 색소 있으면 이게 기미인지 잡티인지 흑자인지 이거 자체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에 뭐가 있으면 기미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미인 경우도 있고 그게 기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미 안에서도 분류가 되게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기미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이 약물이 딱 들을 사람도 확실하게 찍어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란시노2라는 약이 모든 사람에 듣지는 않는다. 2달 정도 썼는데 효과가 없으면 이거 나랑 안 맞는가 보다. 더 이상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달 정도는 써보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2달 정도는 썼는데 좋아지고 안색이 좀 밝아지고 기미가 옅어진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하지만 2달 썼는데 아무 곡이 없다. 그러면 굳이 막 계속 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20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약국 꿀템 세 번째는 뭔가요? 미보 연고입니다. 미보 연고는 세상에 나온 지 30년, 40년이 넘었습니다. 전공의 할 때 화상 병동에 가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기름 냄새가 왜 이렇게 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때 만난 게 미보 연고입니다. 화상 환자들한테 그걸 발라주시더라고요. 성분이 참기름 성분이에요? 참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요? 실제로. 그래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겁니다. 미보 연고의 중요 성분이 베타시토스테롤이거든요. 스테롤 그러면 콜레스테롤의 그 스테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성분을 참기름 성분에 녹였기 때문에 참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진짜 성분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외우고 다니시는 건가요? 이게 발음이 되게 힘들어서 베타시토스테롤 발음이 너무 힘든데 식물성 콜레스테롤의 일종입니다. 화상 같은 거 입었을 때 피부 재생,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화상 입은 피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약일 것 같거든요. 근데 화상도 지금 막 화상 입은 게 있고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자기 피부처럼 된 게 있잖아요. 이거 언제 이걸 바르면 좋아지는 건가요? 초기 병변에 도움이 됩니다. 화상을 바로 입었을 때는 흐르는 차가운 물에 식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피부 재생을 위해서 발라주는 그런 연고가 필요하죠. 그때 쓰는 게 미보 연고고 사용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냄새가 그냥 고소할 뿐이고 약간 끈적이고 미끌미끌할 뿐이지 기름 같거든요. 가정에서 화상 같은 걸 입었을 때 바르기 정말 좋은 크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인도 화상 당할 위험이 있지만 집에 있는 애기들이 멋 모르고 철없이 놀다가 화상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뜨거운 물 막 데이고 이럴 때 구비하고 있다가 발라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이거 직접 한번 써보신 경험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피부과에서 처방도 냅니다. 제가 전공의 할 때는 20몇 년이 넘었어요. 그때부터도 쓰였고 아마 이게 발견된 거는 1990년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30년, 40년 동안 충분히 검증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화상 입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가격이 쌉니다. 10,000원대입니다. 10,000원이면 그냥 집에 하나 사놔도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화상이라는 게 정말 깊은 화상, 피부가 막 다 녹아서 안쪽에 뼈가 드러난다든지 깊은 곳까지 상처 났을 경우에 당연히 피부과 가시거나 성형외과 가셔서 아니면 응급실 가셔서 당연히 치료하셔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볼 수 있는 1도 화상, 예를 들어서 선텐도 1도 화상이거든요. 아니면 뜨거운 데 데워서 이렇게 약간 물집이 생기는 그런 가벼운 화상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치료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미보 크림 같은 걸 좀 발라주시면 피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미보 연고에 있는 베타시토스테롤 이 성분은 화상뿐만 아니라 피부 상처 재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부 상처에 발라도 도움이 되십니다. 물론 참기름 냄새는 좀 감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0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약국 꿀템은 무엇인가요? 톡클리어입니다. 톡클리어? 좀 이름이 뭔가 특이한데 이거 뭐예요? 톡클리어는 여드름 약입니다. 벤조일 페록사이드라고 해서 여드름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이에요. 이게 왜 톡클리어냐면 톡톡톡 바르면 클리어 된다고 해서 톡클리어고 이거 약간 좀 아재 개그 아니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냥 톡톡 찍어서 바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드름의 염증 자체를 좀 완화시켜 줍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넓게 바른다던가 그러면 그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초창기 여드름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성이나 이런 게 별로 생기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성분과 레티놀이라든지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결합해서 여드름 약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의 가장 기초적인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굉장히 싸요. 1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는 분, 특히 중학생, 사춘기 들어가면서 생기는 여드름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약을 좀 써주시면 항생제처럼 내성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여드름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카나 아니면 자녀분이 있는데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뭐 여드름 나고 하면 그때 초기에 이거 딱 발라주면 효과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드름 약들이 대부분 피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너무 넓게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좋다고 해놓고 많이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약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빈도나 양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톡톡 찍어서 바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바르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하지 말라는 뜻에는 썼을 때 자극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양을 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썼을 때 자극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썼어요. 이 자리가 빨갛게 되거나 자극이 되고 가렵고 막 버짐 같은 게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좀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하루 정도 쉬면서 이틀에 한 번 바르시거나 3일에 한 번 정도 조절해 주시면 되고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발랐는데도 너무 자극이 된다. 그러면 약을 다른 걸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여드름에 가장 저렴하고 기초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꿀템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하나만 구비해놔도 여드름 딱 생길 때 쓰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드름도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좁쌀 여드름도 있고 속에서 나는 그 진짜 짜지지도 않는 그런 여드름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이 톡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좁쌀 여드름처럼 얕은 그런 여드름, 초창기 여드름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나오는 그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약보다는 먹는 약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 방문하셔서 약을 좀 처방받아서 쓰시거나 아니면 그런 데 쓰는 여드름 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여드름 약은 주로 이제 레티놀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약들은 가격이 10,000원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약들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드름 약품 원장 직접 써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여드름이 난 적이 없습니다. 아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여드름이 거의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안 나고 저희 와이프도 안 났는데 저희 처친에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한테 사준 적은 있습니다. 저희 애는 잘 쓰더라고요. 걔는 남자애고 피부가 튼튼한지 막 푹푹 발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썼습니다. 효과는 있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초창기 여드름에는 도움이 됩니다. 사춘기 저희 애도 잘 썼고 또 여드름은 초창기에 치료하면 흉도 안 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서 나빠지게 되면 흉터를 남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돈도 훨씬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여드름은 톡클리어 같은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초기에 잘 치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을 항상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린 댓글 중에서 저 사람 혼난 게 있었어요. 아니 왜 PD가 피부과 망한다는 얘기를 이게 함부로 하냐? 제가 혼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피부과 약도 아니고 약국약을 우리 피부과 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병원 매출에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소개해주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피부과 의사 20년 하면서 피부과 시술들이 진짜 피부에 좋다는 거는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피부과는 시술이 비쌉니다. 피부과 장비는 되게 비싸요. 요즘은 또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비싸져서 기계 하나가 1억이 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또 안 되죠. 여러 개가 있어야 되죠. 여러 개가 있어야 되죠. 저희 병원에 있는 기계 다 합치면 진짜 수십억이 될 거고 외제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짜 요만큼도 몇십만 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쪽에 덧니가 하나 있었어요. 덧니가. 지금은 덧니가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여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저희 형은 덧니가 많았고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치아 교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싫었죠. 덧니가 있는 게. 치과의사 선생님이 아유 이 정도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치료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라는 얘기가 제 어린 마음에 되게 상처가 됐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아 교정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32살에 치아 교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치아 교정하고 지금은 치열이 고릅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인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 저는 정말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부과에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그런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건 하나도 없지만 병원에 못 가는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피부과가 또 비쌀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약국템을 소개시켜드리면 그분들이 좋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이런 걸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시술이 정말 효과 좋고 빠르죠. 비싼 거 쓰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가성비 있는 이런 제품
제품을 쓰면 시간의 힘, 낙수물 보면 아시잖아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낙수물이 돌에 구멍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의 힘, 누적의 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국 가서 사는 것도 좀 귀찮고 바르고 매일 뭔가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시간의 힘, 누적의 힘은 값비싼 피부과 시술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슬로건으로 만든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피부과가 여러분의 화장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약국템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생각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뭐 하시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저도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우리 보시는 분들이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는 성현철. 자, 오늘 원장님과 약국 꿀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비판텐부터 소개시켜드렸어요. 비판텐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미보도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화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스테로이드를 쓸 수 없는 환경이거나 스테로이드를 쓰기 싫은 분이시라고 하면 가벼운 피부염에는 비판텐 연고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화상, 가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가벼운 화상에도 미보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여드름, 좁쌀처럼 나는 중학교 사춘기 친구들이 생기는 그런 여드름에는 톡클리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미가 많이 생겨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기미는 사실 토닝 같은 시술을 병원에 10번, 20번 가서 치료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트란시노2 같은 약물을 2달 정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란시노2가 비싸다면 가까운 피부과를 가셔서 트란시노 안에 있는 핵심 성분이 트란엑삼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런 트란엑삼산 성분을 처방받으셔서 치료하시면 가격은 더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의 진심인 피부과 전문의 피부는 성현철이었습니다. 경상도 사람 중에 쌀 발음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쌀 이게 혀가 안 붙나? 그래서 내가 L이 안 되나? L 발음이 안 되나 보다. 쌀은 발음 돼요. 쌀. 지금 진짜 안 되시네요. 우리 아버지는 쌀 발음 못 하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살. 정말 쌀이 아니고 쌀이 안 돼요. 욕하실 때 욕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 쌀만 안 되는 것 같아. 쌀만 안 되고 욕하실 때는 잘 되시죠? 아니야. 쌍시옷이 안 돼. 원장님도 옛날에는 안 됐었어요? 나는 됐지. 나는 되지, 나는. 지금도 그렇게 유리하게 잘 되는 건 그게 안 되지. 발음이 유려하진 않지. 아버님 죄송합니다.